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농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갔죠. 특히 올해 초에는 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분들도 시장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사실 이 전업 투자를 한다든지 또 주식 전문가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하루 종일 이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장이 시작하자고 그래서 오후 3시 45분에 장이 이제 파생 시장이 끝날 때까지 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요. 그리고 또 9시에 딱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8시 또 뭐 일찍 하면은 또 뭐 7시 이때부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또 일요일 되면은 또 마음이 그 쫓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 편하게 조금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참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하시는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녹화를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올해 뭐 지금 10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봄 되면은 미세먼지가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좀 심란한 그런 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또 올림픽 시즌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되면은 사실 국민들이 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는데 또 뭐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또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을지 그때까지 조금 그 상황도 좋아지고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과도 좀 좋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번 주도 기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그리고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은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작년 수익률이고요. 작년에 수익률이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월에는 뭐 50% 가까이 49.14% 나왔는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손절하는 종목이 두세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을 낼 때는 또 뭐 좀 그 크게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역시 2월에 그 종합적인 어떤 그 결과에 있어서는 괜찮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3월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뭐 수익들을 누적시키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 누적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종목의 어떤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수익률 점검은 끝났고요. 지난주 시장 점검.
자, 이번 주죠. 이번 주, 뭐, 일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일요일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지난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번 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나간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번 주에는 약했죠. 코스피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여기였었죠. 2243이었는데 2162로 끝났어요. 사실 이번 주 예상을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에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상당히 약하게 끝났고요. 코스닥도 그대로 따라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버틸 만한 그런 힘이 없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약했죠. 사실 이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좀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흘러내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흐름, 그 시장의 흐름보다는 약했다. 이게 뭐 어떤 그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그 흐름보다 약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예상했던 흐름보다 약했어요. 어쨌든 목요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반등할 것이다. 금요일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금요일에 험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금요일도 이게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어떤 그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만 약했어요. 해외 증시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거든요. 해외 증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가 좀 약했죠. 다우가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국이 훨씬 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나빴냐? 그것도 아니죠. 중국은 상승했어요. 크게 상승했어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무너뜨렸던 어떤 원인 제공을 했던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참 뻔뻔하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다 피해 뭐 엄청 주고 피해를 많이 준 상태에서 지들만 엄청 갔어요. 2월 3일에 개장을 하고 나서 2월 4일에 더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자, 반등폭이 상당히 크죠. 지금 뭐 10%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그에 비해서 좀 안쓰러운 그런 흐름이죠. 중국이 계속 가고 있는데 뭐 물론 중국이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간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또 그 다시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좀 약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시장 내적으로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그렇게 매수하는 흐름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좋지 못했었죠. 특히 화요일, 목요일, 이 요일에 좀 결정타를 얻어맞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보면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 시장이 상승하기 어렵죠. 외국인이 뭐 특별히 많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이렇게 같이 매도해버리고 이러면은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선물 쪽에서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에 비하면 미미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죠. 개인이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12월 말 정도부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사실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꺾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월 말 이후에도 지수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가 12월 말 이후보다 좀 약한 게
사실은 정상이다 그렇게 봐야죠. 개인이 매수하는데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뭐 그건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는 뭐 정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락한 원인을 보면은 역시 개인이 매수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약했다고 보는 게 역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쪽의 그동안의 흐름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번 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어요. 특히 자, 지수 한번 보실까요? 지수가 급락했던 날 화요일 그리고 예, 목요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역시 금요일에 엄청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요. 이 기관이 물론 코스피에서 매도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 정도 매수를 해주면은 사실 반등이 나올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장이 워낙 급락 출발하는 바람에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흐름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 그거보다 야간 선물이 상당히 약했어요. 야간 선물이 약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도 장중에 이렇게 약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훨씬 약했다는 것이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이 4포인트 넘게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국이 그동안 이제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아마 좀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같은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은 최근에 좀그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요. 경기 흐름,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올해 죽을 가능성이 떨어져요.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때 뭐 2.0%그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올해 어떤 결과가 그보다 좋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나오는 수치는 더 약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은행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역시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계속했다가 이제 최근에 1차 합의를 했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태의 이 상반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한국하고 중국이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의 어떤 그 대기업들도 상반기에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과연 예상했던 그런 실적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죠. 지금은 그 기대, 어떤 그 예상 이런 것 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은 2018년, 2017년 여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가 다시 슈퍼사이클이 온다든지 어떤 그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겠죠. 역시 그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제적 반응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작년 8월부터 지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인위적이었어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올려졌는데 결국 이게 한계에 왔다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여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더 좋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 뭐 하루에 10조씩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200조 정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의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뭐 시장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그게 어떤 낙수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리고 한국하고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조금 가는 것과 한국 시장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떤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과도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가 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1, 4분기가 거의 이제 3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3월 지나고 4월부터는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실적이 예상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1, 4분기의 실적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중국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상당히 좋지 못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또 수치를 뭐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시장에서 전혀 이제 그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고요. 안 좋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리 지수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사실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어떤 악재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3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이번 주에 시장을 보면은 역시 지금 이번 주 시장 한국을 하락시킨 원인은 어떤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요. 심리적으로 무너졌어요. 야간 선물이 급락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상황인가 싶은 정도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어떤 누적됐던 것, 수급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나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그게 이제 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의 흐름은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흐름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3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에도 불구하고 더 밀린다고 하면은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2100선 이상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또 반등 시도. 다만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조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2100선을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다음 주 초반에 반등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면은 반등 시도 후에 조금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다음 주에는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서 그냥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2100선을 지킨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반등 시도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더 밀렸을 경우에는 반등 시도 후에 밀리겠죠.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2100선을 이탈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급격히 더 빠진 후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100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음 주 초반에 반등 시도 후에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재 예상으로는 계속해서 밀리면서 어떤 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역시 1번의 어떤 그림, 이 1번의 그림 가능성이 높고요. 2번이나 3번의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그 상황에 따른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 주 초반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반등 시도 후에 약간 그 다시 조정을 받는 듯한 흐름으로 마감할 가능성. 2번 같은 경우에는 쭉 그냥 밀리면서 2100선을 지키면서 반등 시도를 하면서 마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2100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그냥 쭉 밀리는 흐름. 현재로서는 1번의 가능성이 높고요. 2번이나 3번의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번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과 다음 주의 어떤 흐름에 대한 예상까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도 특징주는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50입니다. 5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했죠.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주죠. 자, 이 종목을 사실 12월에 유료 교육에서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 말씀드렸던 가격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추천 가격은 안 왔는데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기회가 되겠죠. 12월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이슈로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봄에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죠. 어쨌든 단기에 강한 종목입니다. 좀 조정을 또 확실하게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 적을 고민을 해도 되는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 괜히 추격 매수했다가 큰일 나니까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특징주로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조정 충분히 받았죠. 이게 기생충 관련주예요. 기생충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단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 말씀드리면서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수익 매도했었던 종목들, 흥국화재 우선주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좀 조정 충분히 받았다,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이번 주에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뭐 관심 종목 중에서 좋은 흐름 보인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또 뭐 30% 정도 수익 매도했었던 그런 종목. 그리고 CJC푸드 1 우선주. 자, 이 종목은 좀 아쉽죠. 사실 40% 넘게 수익 나왔었는데 좀 그 대응하기가 버겁게 그냥 쭉 밀리면서 결국 이제 5% 정도 수익 매도 했었는데요. 흐름이 아직까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에 조금 더 반등 시도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징주 리뷰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네, 일단 자, 이번 주 무료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는 다음 주 대응 전략인데요. 2부 같은 경우에는 평택촌놈 사이트죠. www.502.co.kr. 자, 여기에서 평택촌놈 사이트에서 2부 다음 주 대응 전략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